안녕하세요. 태구는 몰빵입니다. 오늘은 작년 하반기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살펴보고 어떤 기업이 성장이 뚜렷하고 수익성 측면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게 국내에 상장된 의료기기 관련주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섹터 내에 덩치가 좀 크다고 알려진 회사는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3개 업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MI텍, 비오를 포함해서 10개 정도의 국내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의료기기 섹터 내에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연초 대비 48% 상승, 제이시스 메디칼은 105% 상승, 루트로닉은 11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피부 미용의 지출을 더 늘리게 되었고, 국내 에스테틱 기계 생산 업체들이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시 락다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성장 궤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기업들이 수출 위주로 실적을 올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지만, 글로벌 병원, 의원용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연간 10% 이상 큰 폭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이 커지면 당연히 주요 제품 생산 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업체들은 어떤 기계들을 각각 생산을 하는지, 실적 성장 추세는 어떤지, 그리고 영업 마진은 얼마나 남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가 생산하는 의료기기 중 대표 제품은 슈링크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는 피부과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이름이 익숙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 분야를 한번 보시면 클래시스 기기에서 매출의 48%가 나오는데, 나머지 43%가 기기에 필요한 소모품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이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은 클래시스 기기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슈링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슈링크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에 이렇게 쏘아서 피부 속의 근막층에 열 손상을 일으키고, 피부가 이 손상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동안에 콜라겐이 형성되면서 피부 탄력을 되돌리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 슈링크 기기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시술이고, 시술 지속 시간이 경쟁 업체보다는 조금 짧은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시술 비용이 저렴해서 많이들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울세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독일의 멀츠사가 만든 제품입니다. 울세라 시술 비용이 대략 6배가량 비싸다고 하니까 슈링크가 가격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3분기 클래시스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수출을 통해서 70%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슈링크는 한국에서보다 해외의 수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소재지가 강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의 미용 의료기기 수출 금액 추이를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면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 찾아놓은 자료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시스 매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용 의료기기와 소모품의 강남구 수출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년 대비해도 전분기 대비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금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데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수익성입니다. 아무리 매출을 많이 올려도 원가가 많이 들거나 인건비, 판매비 등으로 판관비가 그만큼 크게 늘어나 버리면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 2018년에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온 뒤로는 계속해서 매출액의 45% 이상이 분기 단위로 영업이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던 분기는 최근에 55%까지도 이익률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매출의 절반이 이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회사는 진짜로 돈을 잘 버는 회사다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클래시스는 다른 의료기기 업체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원인은 회사의 경영권 매각이 있었습니다. 베인캐피탈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펌에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기로 밝히면서 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베인캐피탈은 대표이사인 정성재 씨를 포함해서 특수관계인 몇 명의 지분까지 총 60.84%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총 6,699억으로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주당 17,000원의 인수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경영권까지 베인캐피탈이 넘기기로 했으니까 사실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한다면 공시가 나온 날 1월 28일 기준 가격이 15,000원 수준에서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 것인데 공시가 나오기 직전까지 계약 한 달 가까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공시 이후엔 오히려 반등이 일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수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래시스 지분 매각 뉴스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인캐피탈이라는 회사는 글로벌리하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해서 차익을 남겨서 매각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M&A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알려진 컨설팅 회사입니다. 과거에도 휴젤, 카버코리아라는 회사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인수대금보다 훨씬 높게 매각을 하면서 차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보톡스 생산업체인 국내 상장사 휴젤의 인수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장된 경영진의 지분만 매입한 게 아니라 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2017년도 7월에 휴젤의 지분을 총 45.3%를 매입을 하는데 4,547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에 GS를 주축으로 해서 구성된 컨소시움에 대략 47% 해당하는 지분을 1조 7,240억 원에 매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났지만 인수대금에 대비하면 4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며 매각을 한 셈입니다. 휴젤의 매출 추이를 인수한 시점부터 매각한 시점까지 시간을 두고 보면 17년 3분기 누적 1,700억에서 21년도 3분기 누적으로 2,500억으로 4년 만에 50% 가까이 끌어올렸고 영업이익률은 50%대에서 40%대까지 조금 떨어졌지만 결론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익의 규모는 더 커진 것이 사실이고 이게 매각 대금을 인수가액 대비해서 크게 높일 수 있었던 비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버코리아의 인수 사례도 꽤 국내에서 유명했습니다. 상장사는 아니지만 화장품 업체인 이 회사도 2016년에 지분의 50%를 가량을 인수를 하는데 골드만삭스와 컨소시움을 꾸렸고 4,300억 원을 들여서 1년 만에 2017년에 3조가량의 매각을 하면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짧은 투자 기간만 8배에 가까운 차익을 남겼으니까 이 인수의 딜도 역사상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최대 성과의 인수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버코리아의 에비타는 베인캐피탈로 피인수가 되는 직전 해인 2015년 약 500억 원이었는데 1년 만에 1,800억 원 정도로 3배 가까이 불어났고 그만큼 차익을 크게 짧은 기간 안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투자는 아무래도 그들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몇 년 내로 조금이라도 차익을 남겨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베인캐피탈은 휴젤이나 카버코리아 딜을 통해서 의료 미용 쪽에 컨설팅에 특화된 스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관성으로 본다면 엑시스를 성공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영업이익이 50%대를 만드는 마진이 상당히 높은 업체인 만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시스를 인수할 때도 쳐준 경영권 프리미엄을 20%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치더라도 15,000원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체는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도 의료기기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 주력 제품은 피부 재생용 기기입니다. 대표적인 기계 스펙트라는 피부 재생, 모공, 여드름 흉터, 기미에 쓰이는 제품인데 피부과 종사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한 자료에 바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피부과에서도 할리우드 스펙트라 기기가 기미 색소 침착에 성능이 좋아서 환자들한테들 많이 권하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리프팅 기기인 지니어스, 체형 관리 기기인 아큐핏이 있고 제모 기기인 클래리티2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혈관 치료 기기인 더마 V를 출시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판매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피부과 쪽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요즘 병원에서 시술 가격은 그대로인데 레이저 가격만 2배씩 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환자들의 피부 관리, 체형 관리는 수요가 많은데 장비가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리티 2 울트라는 8천만 원, 지니어스는 1억, 아큐핏은 1.2억에서 1.5억 정도 수준으로 제품 한 대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클래시스 제품이나 뒤에서 말씀드릴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제품의 기계가 한 대당 5천만 원대가 넘어가지 않는데 보통 루트로닉은 다른 업체들과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고가형 모델들을 내세우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는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인데 이건 실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19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은 영업이익이 23% 수준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들의 출시 시점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1년 만에 할리우드 스펙트라, 울트라 아큐핏 정도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년도 이전에는 신제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혁신을 하기 시작하자 실적이 보답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 한 대당 8천만 원 이상의 고가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OP 마진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루트로닉은 고양시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고양시의 의료기기 수출액을 한번 보시면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의 수출액의 규모가 훨씬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런 추세는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으나 산업 전방에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2025년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국면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추정하는 작년 4분기 매출 추정액은 496억 정도인데 데이터가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52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21년은 전년 대비 매출이 50% 가까이 성장하는 수준이 나오는 셈입니다. 수출 규모의 증가가 올해도 이어져야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을 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이익률이 크게 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고정비를 통제하는 로직을 어느 정도 이미 파악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트로닉은 시기상으로 지금이 성장 포텐이 터지기에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모품입니다. 클래시스나 제이시스 메디칼은 원래 소모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이 출시된 지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모품 판매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매출의 13% 정도가 소모품에서 나오고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는 소모품 판매 매출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보고 매출의 업사이드를 다른 업체보다 더 높게 볼만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K뷰티가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 컨텐츠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영상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방탄소년단이 미국 전역을 휩쓸고 다니니까 많은 미국인 유럽인들이 코리아에 없던 관심조차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피부와 몸매 관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8월에 루트로닉 광고가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의 가장 큰 부분에 나오면서 크게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만 있으면 루트로닉의 매출은 크게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광고비에 쏟아 부으면서 수출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관비를 보시면 연에 100억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매출의 규모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이익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기기 섹터 내 공통된 특징은 개인적으로 높은 마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래시스보다는 이익률이 못하지만 20% 가까이 OP 마진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비슷한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주름 개선, 색소 질환 제거에 탁월한 레이저, 모공 축소, 제모에 쓰이는 IPL, 리프팅 복부 둘레 감소에 사용이 되는 하이프, 그리고 여드름 주름 개선에 탁월한 RF 장비 포텐자가 주요 제품으로 있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칼의 매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탑티어 미용 의료기기 업체와의 협약입니다. 두 회사는 끈끈한 관계로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제이시스 메디칼이 사이노슈어의 RF 장비인 포텐자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ODM을 통해서 그들의 제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공시한 바에 따르면 사이노슈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중국에도 진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이노슈어 정도 된다면 사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시스 메디칼의 제품을 받아서 쓰는 것은 기술력이 좋고 그만큼 자기들 입장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제가 재미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시술 후기를 보시면 드라마틱한 주름 개선도 눈에 딱 보이는 게 생각보다 엄청 신기합니다. 최근 주요 장비들의 출고 추이를 한번 보시면 RF 장비는 4분기 역대 최고치인 192대를 출고를 했고 이게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노슈어와의 계약 조건이 연간 최소 주문 수량을 350대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조절이 안 됐지만 21년도에도 이 최소 주문 수량을 채운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만한데 이런 수량이 올라가는 계약은 올해 중으로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프 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대수가 4분기 들어서 오히려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제품이 잘 안 팔려서가 아니고 신규 제품 출시를 앞두고 대기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제품보다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을 살려는 병원, 의료 업체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신제품 출시가 되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출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다시 하이프 출고 수량을 높여서 매출 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다른 기업들을 말씀드리면서 소모품도 매출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도 매출 비중을 보시면 46%가 소모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기만 납품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이어서 팔고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카트리지당 사용 가능한 샷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술 횟수가 많아지면 카트리지를 계속 납품을 받아서 써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매출 수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제이시스 메디칼의 4분기 실적 발표도 기대한 만큼 잘 나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224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작년에 계속 28%를 유지하다가 이번 4분기 발표에서만 살짝 삐끗해서 25%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이익률이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사이노슈어와 계약되어 있는 최소 주문 수량을 맞추면서 350대 이상을 판매를 해줬으니까 고맙다 이런 측면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보상을 주면서 일회성 비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 등 상여금과 광고비로 조금 더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가 나는 만큼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익 마진을 많이 남기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외 수출량이 많아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고루 계속해서 분할 매수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